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방, 모니터의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그 화면 너머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송, 먹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운 시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며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현대적인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한 남자의 저녁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을 알리자 화면 너머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채팅창을 채우고 익명의 후원이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온기가 스튜디오를 감쌉니다. 오늘의 메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두루치기와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여기 된장찌개 맛있어. 오, 뭐가 되게 많네. 진한 국물 한 숟가락에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그는 불맛이 살아있는 두루치기 한 점을 집어듭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을린 향과 매콤달콤한 맛의 조화. 그것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맛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메뉴가 뭐예요? 그는 친절하게 답합니다. 두루치기,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이 평범한 문답 속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은 듯한 유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방식보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소소한 취향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식사는 주말 동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금요일에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풀어놓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조카를 만나 소고기를 먹었던 이야기. 여수에 위치한 등대식당이라는 맛집 이름까지 공유하며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비용이 16만 원이 나왔다는 말에 너스레를 떨지만 가족하고 먹는 거니까 아깝지 않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따뜻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들러 만두와 족발을 사서 또다시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금요일 밤 홀로 바이크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는 특별할 거 없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간이 가진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식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다 한 시청자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집에서 또 친인 보면서 혼술하는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지? 순간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집니다.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 속에서 한 개인의 외로움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합니다. 우리 하늘님, 힘내시죠. 무슨 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렇게 맨날 속없이 웃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울어. 이 짧은 고백은 화면 너머의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홀로 눈물 흘리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위로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깊은 공감과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깊은 곳에 흐르는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발현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마음. 다시 분위기를 환기하듯 그는 한 시청자가 선물해준 예티 텀블러를 자랑합니다. 물 건너온 명품이라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 시원한 물 한 모금에 이가 시리다며 엄살을 부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장난꾸러기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또다시 활기찬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시청자가 보내준 간식을 맛봅니다. 두툼한 오징어 간식을 한 입 빼어 물고 맛있다고 감탄하며 보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공간에서는 음식과 돈, 선물이 오고 가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웃음을 얻고 또 누군가는 나눔의 기쁨을 느낍니다. 1시간 남짓의 짧은 방송. 식사는 끝났고 빈 그릇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채웠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밤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마음 한편에 담아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저녁은 어땠나요? 만약 혼자만의 식사가 외롭게 느껴진다면 때로는 이렇게 화면 너머의 세상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외로움에 공감해줄 또 다른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방, 모니터의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그 화면 너머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송, 먹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운 시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며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현대적인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한 남자의 저녁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을 알리자 화면 너머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채팅창을 채우고 익명의 후원이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온기가 스튜디오를 감쌉니다. 오늘의 메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두루치기와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여기 된장찌개 맛있어. 오, 뭐가 되게 많네. 진한 국물 한 숟가락에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그는 불맛이 살아있는 두루치기 한 점을 집어듭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을린 향과 매콤달콤한 맛의 조화. 그것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맛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메뉴가 뭐예요? 그는 친절하게 답합니다. 두루치기,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이 평범한 문답 속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은 듯한 유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방식보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소소한 취향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식사는 주말 동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금요일에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풀어놓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조카를 만나 소고기를 먹었던 이야기. 여수에 위치한 등대 식당이라는 맛집 이름까지 공유하며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비용이 16만 원이 나왔다는 말에 너스레를 떨지만 가족하고 먹는 거니까 아깝지 않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따뜻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들러 만두와 족발을 사서 또다시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금요일 밤 홀로 바이크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는 특별할 거 없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간이 가진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식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다 한 시청자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집에서 또 친인 보면서 혼술하는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지? 순간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집니다.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 속에서 한 개인의 외로움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합니다. 우리 하늘님, 힘내시죠. 무슨 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렇게 맨날 속없이 웃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울어. 이 짧은 고백은 화면 너머의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홀로 눈물 흘리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위로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깊은 공감과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깊은 곳에 흐르는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발현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마음. 다시 분위기를 환기하듯 그는 한 시청자가 선물해준 예티 텀블러를 자랑합니다. 물 건너온 명품이라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 시원한 물 한 모금에 이가 시리다며 엄살을 부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장난꾸러기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또다시 활기찬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시청자가 보내준 간식을 맛봅니다. 두툼한 오징어 간식을 한 입 빼어 물고 맛있다고 감탄하며 보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공간에서는 음식과 돈, 선물이 오고 가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웃음을 얻고 또 누군가는 나눔의 기쁨을 느낍니다. 1시간 남짓의 짧은 방송. 식사는 끝났고 빈 그릇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채웠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밤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마음 한편에 담아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저녁은 어땠나요? 만약 혼자만의 식사가 외롭게 느껴진다면 때로는 이렇게 화면 너머의 세상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외로움에 공감해줄 또 다른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방, 모니터의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그 화면 너머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송, 먹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운 시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며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현대적인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한 남자의 저녁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을 알리자 화면 너머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채팅창을 채우고 익명의 후원이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온기가 스튜디오를 감쌉니다. 오늘의 메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두루치기와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여기 된장찌개 맛있어. 오, 뭐가 되게 많네. 진한 국물 한 숟가락에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그는 불맛이 살아있는 두루치기 한 점을 집어듭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을린 향과 매콤달콤한 맛의 조화. 그것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맛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메뉴가 뭐예요? 그는 친절하게 답합니다. 두루치기,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이 평범한 문답 속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은 듯한 유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방식보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소소한 취향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식사는 주말 동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금요일에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풀어놓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조카를 만나 소고기를 먹었던 이야기. 여수에 위치한 등대식당이라는 맛집 이름까지 공유하며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비용이 16만 원이 나왔다는 말에 너스레를 떨지만 가족하고 먹는 거니까 아깝지 않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따뜻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들러 만두와 족발을 사서 또다시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금요일 밤 홀로 바이크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는 특별할 거 없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간이 가진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식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다 한 시청자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집에서 또 친인 보면서 혼술하는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지? 순간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집니다.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 속에서 한 개인의 외로움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합니다. 우리 하늘님, 힘내시죠. 무슨 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렇게 맨날 속없이 웃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울어. 이 짧은 고백은 화면 너머의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홀로 눈물 흘리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위로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깊은 공감과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깊은 곳에 흐르는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발현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마음. 다시 분위기를 환기하듯 그는 한 시청자가 선물해준 예티 텀블러를 자랑합니다. 물 건너온 명품이라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 시원한 물 한 모금에 이가 시리다며 엄살을 부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장난꾸러기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또다시 활기찬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시청자가 보내준 간식을 맛봅니다.
두툼한 오징어 간식을 한 입 빼어 물고 맛있다고 감탄하며 보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공간에서는 음식과 돈, 선물이 오고 가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웃음을 얻고, 또 누군가는 나눔의 기쁨을 느낍니다. 1시간 남짓의 짧은 방송. 식사는 끝났고 빈 그릇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채웠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밤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마음 한편에 담아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저녁은 어땠나요? 만약 혼자만의 식사가 외롭게 느껴진다면 때로는 이렇게 화면 너머의 세상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외로움에 공감해줄 또 다른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방, 모니터의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그 화면 너머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송, 먹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운 시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며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현대적인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한 남자의 저녁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을 알리자 화면 너머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채팅창을 채우고 익명의 후원이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온기가 스튜디오를 감쌉니다. 오늘의 메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두루치기와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여기 된장찌개 맛있어. 오, 뭐가 되게 많네. 진한 국물 한 숟가락에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그는 불맛이 살아있는 두루치기 한 점을 집어듭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을린 향과 매콤달콤한 맛의 조화. 그것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맛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메뉴가 뭐예요? 그는 친절하게 답합니다. 두루치기,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이 평범한 문답 속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은 듯한 유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방식보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소소한 취향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식사는 주말 동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금요일에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풀어놓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조카를 만나 소고기를 먹었던 이야기. 여수에 위치한 등대식당이라는 맛집 이름까지 공유하며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비용이 16만 원이 나왔다는 말에 너스레를 떨지만 가족하고 먹는 거니까 아깝지 않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따뜻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들러 만두와 족발을 사서 또다시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금요일 밤 홀로 바이크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는 특별할 거 없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간이 가진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식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다 한 시청자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집에서 또 친인 보면서 혼술하는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지? 순간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집니다.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 속에서 한 개인의 외로움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합니다. 우리 하늘님, 힘내시죠. 무슨 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렇게 맨날 속없이 웃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울어. 이 짧은 고백은 화면 너머의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홀로 눈물 흘리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위로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깊은 공감과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깊은 곳에 흐르는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발현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마음. 다시 분위기를 환기하듯 그는 한 시청자가 선물해준 예티 텀블러를 자랑합니다. 물 건너온 명품이라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 시원한 물 한 모금에 이가 시리다며 엄살을 부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장난꾸러기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또다시 활기찬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시청자가 보내준 간식을 맛봅니다. 두툼한 오징어 간식을 한 입 빼어 물고 맛있다고 감탄하며 보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공간에서는 음식과 돈, 선물이 오고 가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웃음을 얻고 또 누군가는 나눔의 기쁨을 느낍니다. 1시간 남짓의 짧은 방송. 식사는 끝났고 빈 그릇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채웠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밤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마음 한편에 담아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저녁은 어땠나요? 만약 혼자만의 식사가 외롭게 느껴진다면 때로는 이렇게 화면 너머의 세상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외로움에 공감해줄 또 다른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방, 모니터의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그 화면 너머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송, 먹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운 시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며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현대적인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한 남자의 저녁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을 알리자 화면 너머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채팅창을 채우고 익명의 후원이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온기가 스튜디오를 감쌉니다. 오늘의 메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두루치기와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여기 된장찌개 맛있어. 오, 뭐가 되게 많네. 진한 국물 한 숟가락에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그는 불마디 살아있는 두루치기 한 점을 집어듭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을린 향과 매콤달콤한 맛의 조화. 그것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맛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메뉴가 뭐예요? 그는 친절하게 답합니다. 두루치기,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이 평범한 문답 속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은 듯한 유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방식보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소소한 취향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식사는 주말 동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금요일에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풀어놓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조카를 만나 소고기를 먹었던 이야기. 여수에 위치한 등대식당이라는 맛집 이름까지 공유하며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비용이 16만 원이 나왔다는 말에 너스레를 떨지만 가족하고 먹는 거니까 아깝지 않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따뜻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들러 만두와 족발을 사서 또다시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금요일 밤 홀로 바이크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는 특별할 거 없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간이 가진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식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다 한 시청자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집에서 또 친인 보면서 혼술하는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지? 순간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집니다.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 속에서 한 개인의 외로움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합니다. 우리 하늘님, 힘내시죠. 무슨 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렇게 맨날 속없이 웃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울어. 이 짧은 고백은 화면 너머의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홀로 눈물 흘리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위로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깊은 공감과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깊은 곳에 흐르는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발현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마음. 다시 분위기를 환기하듯 그는 한 시청자가 선물해준 예티 텀블러를 자랑합니다. 물 건너온 명품이라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 시원한 물 한 모금에 이가 시리다며 엄살을 부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장난꾸러기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또다시 활기찬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시청자가 보내준 간식을 맛봅니다. 두툼한 오징어 간식을 한 입 빼어 물고 맛있다고 감탄하며 보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공간에서는 음식과 돈, 선물이 오고 가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웃음을 얻고 또 누군가는 나눔의 기쁨을 느낍니다. 1시간 남짓의 짧은 방송. 식사는 끝났고 빈 그릇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채웠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밤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마음 한편에 담아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저녁은 어땠나요? 만약 혼자만의 식사가 외롭게 느껴진다면 때로는 이렇게 화면 너머의 세상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외로움에 공감해줄 또 다른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방, 모니터의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그 화면 너머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송, 먹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운 시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며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현대적인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한 남자의 저녁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을 알리자 화면 너머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채팅창을 채우고 익명의 후원이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온기가 스튜디오를 감쌉니다. 오늘의 메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두루치기와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여기 된장찌개 맛있어. 오, 뭐가 되게 많네. 진한 국물 한 숟가락에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그는 불맛이 살아있는 두루치기 한 점을 집어듭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을린 향과 매콤달콤한 맛의 조화. 그것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맛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메뉴가 뭐예요? 그는 친절하게 답합니다. 두루치기,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이 평범한 문답 속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은 듯한 유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방식보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소소한 취향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식사는 주말 동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금요일에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풀어놓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조카를 만나 소고기를 먹었던 이야기. 여수에 위치한 등대식당이라는 맛집 이름까지 공유하며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비용이 16만 원이 나왔다는 말에 너스레를 떨지만 가족하고 먹는 거니까 아깝지 않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따뜻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들러 만두와 족발을 사서 또다시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금요일 밤 홀로 바이크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는 특별할 거 없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간이 가진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식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다 한 시청자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집에서 또 친인 보면서 혼술하는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지? 순간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집니다.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 속에서 한 개인의 외로움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합니다. 우리 하늘님, 힘내시죠. 무슨 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렇게 맨날 속없이 웃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울어. 이 짧은 고백은 화면 너머의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홀로 눈물 흘리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위로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깊은 공감과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깊은 곳에 흐르는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발현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마음. 다시 분위기를 환기하듯 그는 한 시청자가 선물해준 예티 텀블러를 자랑합니다. 물 건너온 명품이라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 시원한 물 한 모금에 이가 시리다며 엄살을 부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장난꾸러기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또다시 활기찬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시청자가 보내준 간식을 맛봅니다. 두툼한 오징어 간식을 한 입 빼어 물고 맛있다고 감탄하며 보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공간에서는 음식과 돈, 선물이 오고 가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웃음을 얻고 또 누군가는 나눔의 기쁨을 느낍니다. 1시간 남짓의 짧은 방송. 식사는 끝났고 빈 그릇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채웠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밤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마음 한편에 담아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저녁은 어땠나요? 만약 혼자만의 식사가 외롭게 느껴진다면 때로는 이렇게 화면 너머의 세상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외로움에 공감해줄 또 다른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방, 모니터의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그 화면 너머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송, 먹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운 시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며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현대적인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한 남자의 저녁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을 알리자 화면 너머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채팅창을 채우고 익명의 후원이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온기가 스튜디오를 감쌉니다. 오늘의 메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두루치기와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여기 된장찌개 맛있어. 오, 뭐가 되게 많네. 진한 국물 한 숟가락에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그는 불맛이 살아있는 두루치기 한 점을 집어듭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을린 향과 매콤달콤한 맛의 조화. 그것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맛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메뉴가 뭐예요? 그는 친절하게 답합니다. 두루치기,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이 평범한 문답 속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은 듯한 유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방식보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소소한 취향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식사는 주말 동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금요일에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풀어놓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조카를 만나 소고기를 먹었던 이야기, 여수에 위치한 등대식당이라는 맛집 이름까지 공유하며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비용이 16만 원이 나왔다는 말에 너스레를 떨지만 가족하고 먹는 거니까 아깝지 않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따뜻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들러 만두와 족발을 사서 또다시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금요일 밤 홀로 바이크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는 특별할 거 없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간이 가진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식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다 한 시청자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집에서 또 친인 보면서 혼술하는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지? 순간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집니다.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 속에서 한 개인의 외로움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합니다. 우리 하늘님, 힘내시죠. 무슨 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렇게 맨날 속없이 웃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울어. 이 짧은 고백은 화면 너머의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홀로 눈물 흘리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위로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깊은 공감과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깊은 곳에 흐르는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발현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마음. 다시 분위기를 환기하듯 그는 한 시청자가 선물해준 예티 텀블러를 자랑합니다. 물 건너온 명품이라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 시원한 물 한 모금에 이가 시리다며 엄살을 부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장난꾸러기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또다시 활기찬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시청자가 보내준 간식을 맛봅니다. 두툼한 오징어 간식을 한 입 빼어 물고 맛있다고 감탄하며 보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공간에서는 음식과 돈, 선물이 오고 가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웃음을 얻고 또 누군가는 나눔의 기쁨을 느낍니다. 1시간 남짓의 짧은 방송. 식사는 끝났고 빈 그릇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채웠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밤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마음 한편에 담아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저녁은 어땠나요? 만약 혼자만의 식사가 외롭게 느껴진다면 때로는 이렇게 화면 너머의 세상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외로움에 공감해줄 또 다른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방, 모니터의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그 화면 너머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송,
먹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운 시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며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현대적인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한 남자의 저녁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을 알리자 화면 너머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채팅창을 채우고 익명의 후원이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온기가 스튜디오를 감쌉니다. 오늘의 메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두루치기와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여기 된장찌개 맛있어. 오, 뭐가 되게 많네. 진한 국물 한 숟가락에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그는 불맛이 살아있는 두루치기 한 점을 집어듭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을린 향과 매콤달콤한 맛의 조화. 그것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맛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메뉴가 뭐예요? 그는 친절하게 답합니다. 두루치기,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이 평범한 문답 속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은 듯한 유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방식보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소소한 취향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식사는 주말 동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금요일에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풀어놓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조카를 만나 소고기를 먹었던 이야기. 여수에 위치한 등대식당이라는 맛집 이름까지 공유하며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비용이 16만 원이 나왔다는 말에 너스레를 떨지만 가족하고 먹는 거니까 아깝지 않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따뜻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들러 만두와 족발을 사서 또다시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금요일 밤 홀로 바이크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는 특별할 거 없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간이 가진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식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다 한 시청자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집에서 또 친인 보면서 혼술하는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지? 순간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집니다.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 속에서 한 개인의 외로움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합니다. 우리 하늘님, 힘내시죠. 무슨 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렇게 맨날 속없이 웃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울어. 이 짧은 고백은 화면 너머의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홀로 눈물 흘리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위로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깊은 공감과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깊은 곳에 흐르는 정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발현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마음. 다시 분위기를 환기하듯 그는 한 시청자가 선물해준 예티 텀블러를 자랑합니다.
물 건너온 명품이라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 시원한 물 한 모금에 이가 시리다며 엄살을 부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장난꾸러기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또다시 활기찬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시청자가 보내준 간식을 맛봅니다. 두툼한 오징어 간식을 한 입 빼어 물고 맛있다고 감탄하며 보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공간에서는 음식과 돈, 선물이 오고 가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웃음을 얻고 또 누군가는 나눔의 기쁨을 느낍니다. 1시간 남짓의 짧은 방송. 식사는 끝났고 빈 그릇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채웠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밤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마음 한편에 담아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저녁은 어땠나요? 만약 혼자만의 식사가 외롭게 느껴진다면 때로는 이렇게 화면 너머의 세상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외로움에 공감해줄 또 다른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방, 모니터의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그 화면 너머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송, 먹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운 시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며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현대적인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한 남자의 저녁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을 알리자 화면 너머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채팅창을 채우고 익명의 후원이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온기가 스튜디오를 감쌉니다. 오늘의 메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두루치기와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여기 된장찌개 맛있어. 오, 뭐가 되게 많네. 진한 국물 한 숟가락에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그는 불맛이 살아있는 두루치기 한 점을 집어듭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을린 향과 매콤달콤한 맛의 조화. 그것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맛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메뉴가 뭐예요? 그는 친절하게 답합니다. 두루치기,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이 평범한 문답 속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은 듯한 유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방식보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소소한 취향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식사는 주말 동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금요일에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풀어놓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조카를 만나 소고기를 먹었던 이야기. 여수에 위치한 등대식당이라는 맛집 이름까지 공유하며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비용이 16만 원이 나왔다는 말에 너스레를 떨지만 가족하고 먹는 거니까 아깝지 않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따뜻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들러 만두와 족발을 사서
또다시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금요일 밤 홀로 바이크를 타고